방금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풀 열쇠는 그가 쓰던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경찰에게서 압수했습니다. 애초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를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 휴대전화 복원 과정에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측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의혹을 해소할 핵심 물증인 건 분명합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증거의 시대입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의 모든 행적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일어나 티맵을 보며 운전합니다. 직장 업무도 카톡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CCTV에 찍히는 횟수가 하루 평균 150회라 하니 이 디지털 세상에서 비밀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범죄 수사 현장에도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용어로는 전자법의학 수사입니다.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전자 흔적을 찾아내 수사에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우선 저장 매체에 남아있는 정보를 확인하고요. 숨겨둔 파일을 찾고 또 삭제한 자료를 복원해서 증거로 확보합니다. 일반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 보존, 증거 분석, 그리고 문서화, 법정 제출까지 4단계를 거칩니다. 그동안의 범죄 수사하면 주로 물리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죠. 혹시 이 TV 드라마 형사 콜롬보 기억하시나요?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여러 차례 재방영됐었죠. 총 69회에 달하는 이 드라마는 모두 면식범에 의한 1인 살인극으로 설정됐고 단서는 어김없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이 바로 그 범죄의 흔적을 잡아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각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 등장한 게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서구 재력가 피살 사건, 살인교사 혐의를 받던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살인범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모바일 분석 등 가능한 모든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살인교사 혐의를 규명하였습니다. CC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있던 자료가 모두 지문처럼 남아있다 보니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디지털 흔적은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3월 일명 원영희 사건입니다. 당시 친부와 계모가 아이를 살해한 뒤 스마트폰에서 살인죄 형량, 존속 살해 이런 용어를 검색한 기록을 찾아내서 결국 자백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또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동영상 유포 사건 역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수사의 바탕이 됐습니다. 검찰의 오랜 은어 가운데 1도, 2부, 3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면 우선 도망가고 혹시 잡히면 부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이라도 써라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여기에 휴대전화를 버려라라는 얘기가 추가됐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전체 디지털 증거물 가운데 휴대전화가 약 65%를 차지하고요. 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검찰의 포스코 수사 때 한 임원이 휴대전화를 변기에 급히 버렸다가 물에 내려가지 않고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물을 바친 꼴이 됐다는 것이죠. 디지털 증거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훼손하는 측과 이를 복원하고 찾아내는 창과 방패의 싸움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미국 FBI도 쩔쩔맬 정도로 비밀번호 보안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신형 아이폰은 이 비번을 모르면 잠금을 풀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관 휴대전화의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디지털 흔적이 남는다는 요즘 말처럼 검찰에게도 또 경찰에게도 디지털 기기가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